대출은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사는 겁니다. 국가에서 그 시간을 좋은 조건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딱 한 번 주죠. 그게 바로 생애 최초 대출입니다. 생애 최초는 처음으로 내 집을 사려는 사람들 기회를 주겠다라며 만든 제도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출 문턱은 높아졌고 조건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생애 최초라는 데도 당신은 해당이 안 됩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라는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생애 최초 이 단어의 진짜 의미와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이후에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리고 이런 큰 변화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핵심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행을 졸업한 대출도사 숑군입니다. 자, 생애 최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는데 생애 최초로 무엇을 하는 거냐, 이거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생애 최초는 두 가지 행위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엔드 조건이에요. 주택 구입을 하고 그와 동시에 잔금을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보통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가 있냐면, 숑군님 저는 생애 최초로 집을 샀어요. 갭으로 대출 안 받고. 그러면 숑군님 저는 집 살 때 대출 안 받았으니까 이제 대출 받으면 되죠, 그 집으로. 이러면 생애 최초가 안 됩니다. 집을 사놓고 나중에 생애 최초로 대출받는다, 이게 아니라 생애 최초로 집을 살 때 동시에 대출을 받을 때 이때 생애 최초 대출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짧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애 최초 혜택은 여러분 원래부터 있었어요. 원래라 함은 지금 규제가 되게 복잡해졌잖아요. 이 직전 정권만 해도 규제를 많이 풀어줬었다고. 그때에도 생애 최초 혜택이 있었고 그 전 정권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생애 최초 혜택이 있었어. 그런데 다만 이 혜택의 규모와 범위를 늘려줬다가 줄여줬다가, LTV를 늘려줬다가 LTV를 축소시켜줬다가, 주택 가격을 제한했다가, 소득을 제한했다가, 이런 식으로 줄였다가 늘렸다가 작동을 했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어때요? 10월 15일 이후로 생애 최초 혜택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디테일한 거는 뒤에서 또 살펴보고 생애 최초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최초는 요 한 슬라이드로 다 설명이 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대, 주택, 이 두 가지예요. 세대, 누가 몰라 이 의미를. 주택, 누가 몰라. 그런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대출을 제대로 알려면 이 용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생애 최초는 먼저 주민등록 등본으로 확인하는 그 세대의 구성원 모두, 생애 최초로 그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4인 가족을 살고 있으면 내가 자녀예요. 엄마 아빠가 같이 내가 세대원으로 들어있고 아빠가 세대주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생애 최초로 집 산 적이 없는데 우리 아버지는 샀다가 팔았어. 근데 현재는 무주택이야. 근데 과거에 집을 취득한 이력이 있잖아요. 이러면 내가 집 살 때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주소지를 옮겨서 세대 분리해서 나만 등재가 되어 있는 주민등록 등본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 세대의 조건이 만족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주택의 범위. 자, 이 주택의 범위에서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 주택의 범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상에 주택이 붙어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이죠. 다세대, 빌라잖아. 빌라도 다세대니까. 그리고 단독주택도 전원주택, 이런 것도 다 주택이고, 다가구, 이거는 통 건물이잖아요. 그죠? 뭐 상가주택, 이런 것도 주택의 범위에 들어가고, 또 한 가지 놓치는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정부금융위원회 공문서예요. 주택의 정의에서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남목에 주택법 2조 1호에 포함되는 모든 주택이며, 이게 제가 말씀드린 뭐 공동주택, 아파트, 빌라, 다세대, 단독, 다가구 다 포함이고, 우리가 누락하는 게 뭐예요? 분양권과 입주권, 재개발 입주권까지도 모두 포함한다, 이 주택의 정의가.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근데 단 여기서 이제 헷갈린 거,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봐요, 안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세금 때문에 그래요. 세금에서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도 있고 상가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출에서는 세입자가 전입돼 있건 뭐 주거용 오피스텔이건 그걸 담보로 가계대출을 받았던 간에 오피스텔은 대출받을 때 주택이 아니다. 주택을 제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의 범위도 정의가 됐죠. 이걸 이제 기본으로 우리가 딱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생애 최초의 혜택은 어떻게 됐냐? 생애 최초의 혜택은 이게 627 규제 때 나온 거거든요. 10월 15일 규제도 이 규정을 그대로 준수합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일단 LTV 혜택이 있습니다. 규제가 나오기 전에는 전국의 전 지역이 LTV가 80%였어요. 근데 LTV 80이었는데 이번에 627 규제가 들어오면서 수도권과 규제 지역이라 하면 여러분 어디예요?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권역이죠. 수도권 전체는 생애 최초로 하더라도 LTV 70이고 그 전에는 전입 의무가 없었는데 이제는 전입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데 생애 최초를 사용해서 수도권에 집을 사면 6개월 이내 그 집에 전입을 해야 돼.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거 엄청난 꿀팁인데 전입을 즉시 해야 돼요? 아니면 6개월 안에만 하면 돼? 즉시 할 필요가 없잖아.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잔금 칠 때 세입자가 안 나가더라도 6개월 안에만 세입자가 나가주면 돼. 그러니까 규제 전에 작동했던 세입자가 있는 집을 전입의 의무가 없으니까 후순위로 대출을 받았는데 627 규제 이후에 이게 불가능하다. 이게 아니라 6개월의 우리의 골든 타이밍이 있다고.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근데 여전히 LTV는 70. 가계대출 규제 중 가장 높아. 이거를 또 활용해서 매물을 찾다 보면 세입자가 잔금 때 안 나가고 조금 뒤에 나가더라도 그러면 내가 대출 실행을 하고 6개월 안에 전입만 하면 되니까 세입자 내보면 되니까 이렇게 또 맞춰질 수가 있는 것이죠. 지방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은 LTV 80이 유효합니다. LTV 80이 유효하고 전입의 의무도 없다. 그런데 생애 최초고 무작정 LTV 70, 80이 아니라 대출의 한도가 제한이 있습니다. 얼마나 제한이 있어요? 6억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도권을 구입하실 분들은 집 살 때 대출 얼마 나와요? 집 살 때 최대? 그냥 6억이야. 상방이 6억으로 막혀 있잖아요. 15억 이하 6억고 15억에서 25억은 4억, 그 다음에 2억으로 막혀져 있단 말이야. 이 대출 한도의 차등 적용은 생애 최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구입하실 분들은 6억, 4억, 2억으로 나눠져 있고 그 외 수도권 위의 전국은 LTV 80에 6억까지 가능합니다. 제한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형님 그러면 6억까지 된다는데 6억 받을 수 있는 소득 얼마나 돼야 돼요? 제가 부부합산 소득으로 얼마나 나와야 돼요? 저 싱글인데 싱글 소득 얼마나 돼야 돼요? 이거 질문이 무수하게 나올 건데 제가 통밥으로 그냥 알려드릴게요. 6억을 받을 수 있는 연봉은 1억입니다. 기타 대출이 없다는 가정하에 부부면 부분 합산 기준 연봉 1억이면 돼요. 6억은 내 연봉 기준 DSR 소득으로 1억이야. 그럼 4억은 얼마냐? 내 연봉 기준 6,500이에요. 그럼 2억은 얼마예요? 3,300이면 돼요. 그러면 6억, 4억, 2억을 다른 대출 없다는 가정하에 DSR 40을 채워서 딱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나올 수 있는 질문. 숑그님 저는 그런데 연봉이 1억이고 집을 좀 비싼 거 사려고 해요. 25억 넘어가는 거. 근데 2억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2억을 받으려면은 제가 연봉이 1억이니까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DSR 40을 다 못 채운다는 거 아니야. 주담대 2억만 받으니까. 6억 받으려면은 1억이 연봉이어야 되는데 1억인 사람이 지금 2억만 받으니까 DSR이 남아요. 계산해보면 DSR을 15%만 쓰는 거야. 2억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 직관적으로 DSR 40을 채워야 되는데 15%는 썼으니까 25%의 DSR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의미는 뭐냐?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DSR이 남는다는 얘기는 다른 대출을 받아도 된다. 이 얘기예요. 예. 이거 진짜 엄청난 꿀팁인데 특별히 우리 채널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리해드렸죠? 생애 최초 자격과 이 6억, 4억, 2억 받을 수 있는 연봉의 수준, 요 정도만 알면은 대출 상담사나 창구에서 상담할 때 여러분 말이 통하죠. 그죠? 자, 요 표에서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차주인 경우에 나는 그냥 무주택이야. 규제가 터지고 나서는 40이잖아. 근데 생애 최초는 40이 아니라 70%가 여전히 유지가 돼 있다. 그래서 이 무주택인 사람은 내가 생애 최초면 바로 그냥 70%를 써야 된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또 질문하시는 것 중에서 나는 생애 최초가 맞는데 나랑 결혼할 우리 남편이 생애 최초라고는 하는데 얘가 진짜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 왜냐면 제가 코칭을 하고 상담을 하면서 부부가 오셨어요. 둘 다 생애 최초래. 믿었지, 본인들이 얘기하니까. 그런데 주택수 검증 단계에서 남편이 생애 최초가 아니었어. 알고 보니까 남편인 기억이 없어. 미취학 아동 때였어. 할아버지가 그 자산을 물려주시면서
형제 자매들, 손주들한테도 지분을 나눠준 거야. 그 오래된 고택을. 그게 주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의 뭐 4살, 3살 때 지분이 있다가 이제 매도가 된 거야. 그러면 샀다 팔았잖아요. 그러면 생애 최초가 그때 날아간 거야. 아니 충분히 내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나 미취학이고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런데 제도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내가 생애 최초인가 진짜 알아보는 게 너무 중요한데 생애 최초인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아쉽지만 현실적으로 없어요. 이건 정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 은행을 졸업한 대출도사 숑군이잖아요. 은행의 내부적인 환경은 이런데 밖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이 대출도사 숑군이 찾아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청약할 때 청약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청약 홈이 있죠. 거기 들어가면 내 주민번호 넣고 공인인증하면은 과거에 내가 주택 보유했던 이력이 나와. 거기에 만약에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모르는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있으면 거기에 뜰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을 인터넷 등기소에서 할 수 있잖아요. 매도, 매각, 현재 보유 이력이 있는 것도 거기에 나와요. 모든 부동산이. 거기서 한번 조회해보시죠. 1,000원 내고 한번 조회해봐요. 그러면 여기 두 군데서 청약홈과 인터넷 등기소에서 조회해보면 거기 이력이 있다. 그러면 내가 생애 최초가 아닌 거야. 근데 여기에 이력이 없다. 그러면 생애 최초일 확률이 대단히 99.9인 거지. 자, 그러면 이 생애 최초를 활용했을 때 가장 괜찮은 집, 가성비 좋은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기서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는 내 돈이 덜 들어가는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규제 지역은 보세요. 딱 찍어드립니다. 8억에서 10억대 아파트 살 때 생애 최초 LTV 70을 활용하면 최대 대출이 얼마예요? 8억짜리는 5.6억이죠. 10억짜리는 7억이 아니라 6억이란 말이에요. 수도권이니까. 이 구간을 대출을 최대로 받을 수 있으면 내 종잣돈이 제일 적게 들어가요. 8억인 경우에는 내 종잣돈이 1억 4천 들어가잖아. 10억인 경우에는 4억 들어간다고. 레버리지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이 8억에서 10억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몰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도 얘기했죠. 10월 15일 규제가 나오고 나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먼저 움직여야 될 사람들은 누구? 갈아타는 사람이 아니라 무주택이에요. 그럼 무주택인 사람 중에서도 누구여야 돼? 생애 최초. 왜? LTV 70이 살아있잖아. 누누이 얘기하지만 생애 최초, DSR 가벼워. 이런 분들은 빨리 가서 선점해야 되는데 조건은 좋은데 뭐가 안 돼? 결정과 방향성이 정립이 안 돼 있어. 이거 사도 되나? 지금 괜찮은가? 고점 아닌가? 그런데 갈아타는 사람들은 이미 한번 해봤잖아요. 집값 오른 것도 경험했잖아. 행동이 빨라. 그래서 항상 매물이 좋은 게 나오면 갈아타기, 무주택, 생애 최초 갈아타기가 맨날 다 채갔단 말이야. 제가 그걸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안타까웠어. 그런데 지금 갈아타기 애들 빠졌잖아요, 여러분. 그럼 무주택, 생애 최초 서로 몰라. 대출도 두려움도 있고 영끌에 대한 비판의 시각도 있지만 아니라고, 여러분. 기회예요, 지금. 10월 15일 이후에는 무주택, 생애 최초가 장악해야 돼. 움직이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연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숑군님, 생애 최초 대출 관련 문의드려요. 부부 합산 연봉 1억 7,500이에요. 그리고 현금으로는 5억 4천이 있어요. 그 현금 중에서는 전세보증금 4억 있습니다. 아, 전세로 사셨구나. 그리고 이 전세보증금 4억 중에서 사내기금 대출이 5천만 원이 있고, 그리고 회사 연계은행 대출이 또 5천이 있었어. 직장이 좋으신가 보다.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인데 질문입니다. 첫 번째, 생애 최초 LTV 70 한도 내에서 서울에서 최대 6억까지 대출 받아서 매매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 그죠? 규제 지역 서울에서 생애 최초 LTV 70은 여전히 유효하다. 질문 두 번째. 사내기금 대출 5천만 원을 제가 받았는데 DSR 계산할 때 반영 안 되는 게 맞을까요? 자, 사내기금 대출은 여러분 회사에서 바로 내 통장으로 대출 실행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DSR에 잡히지 않는 부채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또 이분의 질문. 생애 최초라는 기회는 한 번뿐이니 상대적으로 상급지인 서울로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네. 난 생애 최초야. 경기도 신도시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상급지인 서울로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솔직한 견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좋은 곳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동산은 서열 되게 중요하거든요. 서열이 뭐예요? 입지잖아요. 그 입지는 가격을 반영돼 있고, 가격이 반영돼 있는 입지는 상승장에 더 많이 오르고 하락장에 가격 방어가 됩니다. 하락장의 침체기는 입지가 나쁜 것서부터 하락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애 최초를 쓴다면
적당히 타협하는 작은 계획이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상급지가 서울이라면 서울로 들어가는 게 전 낫다고 봐요. 단 조건이 있어. 이게 작은 계획이 가능하게. 당연히 좋은 거 가는 게 좋지. 강남 3구 들어가는 게 좋지. 그거 누가 몰라? 그런데 작은 계획이 나와야 되고, 첫 번째. 작은 계획이라 하면 내 소득 대비 DSR 범위 안에서 그 매매가를 도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원리금 부담도 체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저는 대출 유지력이라고 체크를 하거든요. 영끌의 희생양이 안 되고 싶으면 유지력 체크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상담하시는 분들은 작은 계획 짤 때 두 가지를 무조건 봅니다. 얼만큼의 대출로 얼만큼의 매매가격이 가능한가, 그리고 이걸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약간 인생 마스터 플랜 같은 거지. 자, 그러면 생애 최초가 6억이 최대잖아요, 그죠? 6억의 주담대를 받으려면 30년 상환 기준으로 월금 상환이 약 280 정도 돼. 지금 소득 합산 1억 7,500이잖아요. 자, 그럼 내가 월 1,000만 원 받아? 원리금으로 300 낼 수 있어요, 없어요? 300 내고 700 남잖아요. 이거 가지고 생활 해, 못해? 하잖아. 다시 사례를 돌아가면 연봉 1억 7,500에 세후 월급 1,000이면 주담대 300 정도는 충분히 부담 가능하다. 제가 갖고 있는 DB상은 그래요. 그래서 더 좋은 지역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 보겠습니다. 총구님, 저희 부부는 맞벌이에요. 남편은 직장 다니고 연봉이 6천,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한 3천 정도 벌어요. 그러니까 부부 합산 소득이 9천쯤 됩니다. 이제 전세 만기도 다가오고 이번에 정말 내 집 하나 사보고 싶습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생애 최초 대출이 정책자금과 은행권 상품으로 나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소득이 9천이면 정책자금 생애 최초는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은행권 생애 최초만 가능한가요? 자, 정리를 해드리면 생애 최초 혜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정책금융상품, 다른 하나는 일반 은행 상품. 정책금융은 우리가 들어봤어요. 디딤돌, 신생아 디딤돌, 신혼부부 디딤돌, 디딤돌과 보금자리 두 가지가 있고요. 일반 은행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주담대, 하나은행에서 받는 거, 카뱅에서 받는 거, 이런 주담대가 있어요. 자, 그런데 먼저 은행권에서 받는 생애 최초는 주택 가격에 제한이 없고 소득의 상한도 없습니다. 뭐만 제한이 있어? 대출 한도가 6억, 4억, 2억으로 제한만 있을 뿐 소득과 주택 가격에 제한이 없어요. 이게 특징이고, 또 한 가지 결정적으로 은행권은 DSR이라는 규제를 봅니다. 소득 대비 대출 규제가 까다로워요. 그런데 정책자금에도 생애 최초가 있다고 그랬죠. 디딤돌과 보금자리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가장 큰 특징은 DSR 규제를 보지 않아요. 즉 똑같은 소득인데 DSR 규제를 받으면 대출이 덜 나오고, DSR 규제를 안 받는 디딤돌 보금자리는 대출이 더 나와. 엄청난 혜택이죠, 여러분?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디딤돌은 주택 가격이 5억에서 6억 구간이에요. 내가 신혼이거나 2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구면 6억까지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소득도 너무 높으면 안 돼. 기본 6천 이하여야 돼, 디딤돌은. 그런데 생애 최초면 여기서 1,000을 더해줘서 7,000으로 늘어나고, 신혼이야. 여기에 생애 최초면 소득 제한이 8,500까지 늘어납니다. 그죠? 자, 보금자리로는 또 달라요. 보금자리로는 주택 가격이 6억 이하여야 돼. 근데 소득이 기본 7천 이하예요. 그런데 신혼이야. 그럼 8,500이야. 근데 미성년자인 자녀가 한 명 있어? 소득이 9천 이하. 다자녀야 1억까지. 자, 그러면 우리 질문 주신 사례로 와서 중요한 게 부부 합산 소득이 9천이에요. 그러면 디딤돌의 생애 최초 신혼은 8,500 이하니까 디딤돌 안 돼. 그럼 보금자리는 미성년자 자녀가 한 명이 계셔야 되는데 지금 언급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아이들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8,500까지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분들은 정부 정책자금 생애 최초는 할 수가 없어서 은행권 생애 최초로 가야 된다. 이렇게 방향을 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갈지가 정해져 있으면 그쪽으로만 가면 돼요. 그리고 짧게 유튜브에 댓글 주셨던 것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총구님, 저는 생애 최초로 분양권을 당첨을 받았어요. 근데 계약을 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다가 분양권을 매도했어요. 이것도 생애 최초 자격을 잃은 건가요? 쓴 건가요? 이거는 생애 최초를 쓴 거예요. 대출에서는. 분양권을 계약했잖아. 계약한 순간 생애 최초를 쓴 거예요. 그걸 매도를 했어도 쓴 거야. 샀다 팔았으니까. 자, 그러면 이어지는 질문. 총님, 저는 분양권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계약을 안 했어요. 이러면 생애 최초를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자, 좋은 질문인데, 분양권은 당첨이 되어도 정당 계약을 안 하면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질문하신 분이 이런 이력이 있다면 일단 안심하되 대출 접수할 단계에서 정확히 한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질문. 아파트 분양받아서 들어가는데 오피스텔이 주거형이라고 생애 최초가 대출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대출 상담사한테 들었거든요. 이거 정말 안 되는 건가요? 이거 헛소리예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오피스텔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출해서는 주택이 아니다. 거기에 전입되어 있건 뭐 주거형이건 간에, 그러므로 아파트 분양받아서 잔금 대출할 때 생애 최초로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서 불안감을 준다고. 그래서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유주택자인 친구가 동거인으로 저희 집에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애 최초의 판단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등본, 세대주, 세대원이라고 했잖아. 근데 누가 그 세대주의 세대원은 직계 존비속만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친구가 들어와 있잖아. 직계 존속이요? 아니잖아. 혈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걔가 집이 있더라도 나만 집이 없으면 돼. 왜냐면 걔는 세대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 대출 진짜 어렵습니다. 규제 복잡해졌고 기준은 계속 바뀌니까 나는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는 거지? 물어볼 데도 없잖아.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안 된다고 주저하지 말고 모르면 꼭 물어봐야 돼. 누구한테? 제대로 된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엉뚱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엉뚱한 길로 가게 돼 있어. 어? 기준이 바뀌면 길도 함께 바뀌고요. 그 길을 아는 사람에게 물으면 방법이 꼭 있습니다. 대출은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시간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저하지 않고 정확히 묻고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 주세요. 쇼군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